네, 헤라님 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회담이 이제 전 세계에 오픈이 됐는데 초유의 설전을 벌이면서 파국으로 결국은 끝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많이 당한 느낌도 많이 드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개수치 판이더만. 이게 우리나라만 지도자가 수치를 떠는 게 아니라 미국도 방송하면서 국민 앞에서 수치를 떠네. 그리고 막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막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막 비아냥거리면서 계속 휴전 안 한다고, 난 전쟁 안 끝낸다고 하면서 막 계속 할 때, 와, 저게 미국 대통령이 참 그 엄청난 수치를 봤어. 그리고 그 아무리 약소국이지만 남의 나라 지도자를 불러다 놓고 그렇게 무시하고 막 그렇게 수치 주고 막 모욕 주고 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하려는 걸 뭐 끊고 그리고 우리 미국한테 고맙다고 해라. 당신은 너무 무례하다. 그리고 뭐 카드놀이 하냐. 그런 식으로 엄청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이랑 둘이 뭐 똥개도 지 집에서는 30% 먹고 들어간다는데 자기 집 바운더리에 오면 존중해야 돼, 오히려 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막 그렇게 몰아붙이고. 그들은, 미국은 이제 돈밖에 없는 거야. 돈을 줬어. 그게 너무 억울해. 빼앗겼다는 피해자가 올라와 있더만 보니까. 네. 그러니까 멍청하고 어리석은 바이든이 돈 줬잖아. 네, 3,500달러 뭐 주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 멍청한 사람이 줬다, 대통령이. 자기 전직 대통령을 멍청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정말 대먹지 않았구나 싶고, 그 다음에 돈을 주면 무조건 어리석고 멍청한 거야? 저런 멍청한 인간이 미국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끝난 거지, 미국이. 젤렌스키도 잘했다고는 할 수 없어. 감정 드러내면 안 되거든, 최대한. 거기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협상 테이블에서는 저렇게 수치를 모르는 짐승성이 강한 사람들은 난타전이 벌어지면서 모든 게 파통이 나지, 그치? 평화를 위해서 협상한다 이러니까 벌써 욱한 거야. 그게 왜 평화야? 저들은 가해자고 우리는 피해자야. 하지만 가해자 피해자를 떠나서 자기가 지금 미국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람이야. 근데 그들은 빨리 그들의 입장에서는 종전 협상하고 싶지. 계속 그 싸우고 싶겠냐고. 미국이 무슨 이익이 된다고. 별 이익도 안 되는다고 생각하잖아. 손해이익 측면에서 볼 네. 때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미국이 아니고 전 세계의 어떤 평화를 지켜주는 그런 지구 방위군의 입장이 아닌 거야. 그걸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거기서 욱하면서 자기 입장이지, 억울하고 그런 거. 미국도 손해 많이 보고 돈 주고 했는데, 그치? 그거 잘못된 거지. 거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그게 이제 젤렌스키의 실책이고, 하지만 할 말은 했다고 봐. 딱딱해야 돼. 해도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등신처럼 가만히 있어. 그럼 그들이 알아서 봐줄까? 아, 얘는 착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히려 소련은 작은 도둑놈인데 미국은 큰 도둑놈이야. 히토류 광물 다 뺐고 네. 날강도 같은 짓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다를 게 하나도 우리가 없어. 투자한 만큼 가져가겠다 이 마음이 너무 보였어요. 미국은. 그렇지. 절대 손해 안 보겠어. 그리고 오히려 러시아한테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우크라이나를 보면서는 피해자가 되는 거야. 네. 돈을 줬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게 엄청 이상한 마음인지 몰라.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 공부를 했겠냐고. 마음을 전혀 모르지, 그치? 우리나라 국민들도 내가 얘기해도 모르는데 자기가 이 피해자 마음이 엄청 이상하구나. 억울한 마음이 이상하구나. 이걸 알아야 돼. 왜 우크라이나가 가해자고 자기들이 피해자야? 자기들이 군사 원조하고 도와준 건 전 세계에서 미국의 입지를 튼튼하게 하려는 것도 있어. 미국이 마치 지구 방위군. 국민들은 그렇죠. 그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 그것 때문에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에서 만든 어떤 제품도 사용하고 미국 문화를 향유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강대국이 된 거야. 그게 이제 헤라님 말씀하시는 강자 마음을 쓰기 위한 조처 중에 하나로 군사 물품도 지원하고 돈도 지원하고 했던 것인데 그거를 마치 뺏긴 양. 피해자로 네. 자기를 만들어버리고 그 마음이 엄청 이상한 마음인 그래서 걸 엄청 알아야 돼. 화를 내는구나. 자기들이 뺏겼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는 거야. 네, 벤스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완전 약자네. 양아치네. 예전에 미국은 강자 마음이니까 강자 마음은 지켜주고 좀 줘. 손해봐도. 도와주고. 그래서 미국을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 내 편하려고 하고 약소국이 갖다 바치는 것도 많은 거야. 사실은 미국 제품 향유하고 어떻게든 미국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서 미국이 주도권을 끌고 가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더 이상
세계 어떤 나라가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겠어.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무조건 똑같이 너랑 나랑 똑같아. 그러니까 돈 내놔. 우리는 손해 안 봐. 그러면 강대국의 이점이 뭐야? 강대국하고 친해져서 좋은 게 뭐야? 우리가 강자하고 친해지고 돈 많은 애랑 노는 건 예전에 우리 돈 많은 친구가 맨날 쫄면 사주고 돈가스 사줬거든? 그래서 걔 숙제도 도와주고 걔한테 고맙고 하니까 얻어먹으면서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서 많이 도와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 걔가 인싸 중심이 되는 거지. 그랬거든? 그런 게 있는 거야. 근데 미국이 지금 그걸 포기하고 약자 마음인데 본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 약자 마음은 무조건 가해자 피해자가 돼요. 강자는 가해자 피해자가 없어. 그래서 그런 행보를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그렇고 이게 실리주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게 병신인 걸 모르는 거야. 실리주의가 아니라 마음을 무시하고 현실에서 이권을 이득을 취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권력을 엄청 잃는 거지. 이제 전 세계인이 어떻게 미국에 보면 대해서 물질주의에만 꽂혀 있는 거네. 근데 바보지. 왜냐하면 생각해봐. 기업 같은 데서 얼마나 이익을 추구해. 그치? 봉사활동하는 데가 아니잖아 기업이. 근데 기업이 자기 기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 줄 알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써. 왜? 그 이미지를 사는 거야 국민들은. 그래서 물품을 소비해. 메이드 인 USA를 왜 소비해? 그 팝송이 왜 그렇게 유명하고 왜 그랬어 옛날에. 그냥 미국이 좋은 거야. 미국이 갖는 이미지. 그 이미지. 근데 이제 더 이상 미국이 갖는 그 이미지를 저런 식으로 실추시키면 어때? 미국의 팝송, 음악, 미국의 뭐 예술, 미국의 어떤 물품, 기업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인기가 없어. 가치가 떨어지게 더 떨어지지. 이미 떨어졌는데 더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추락을 이런 말 있잖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 옛날에 이문열 씨의 소설. 지금 그것처럼 추락하는데 등신이라 모르는 거야. 마음을 전혀 모르니까 돈 뺏긴 것만 억울하지 지금 돈 뺏겼다고 지랄지랄 거리면서 미국의 이미지, 자국의 이미지, 어벤져스, 지구방위대의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 유럽 국가들이 이제 미국은 옛날 미국은 없고 자유 세계의 리더가 사라졌다고 또 발표를 했잖아? 그 얘기는 뭐야? 마음 안에서 이미 위상은 다 추락했고 더 이상 미국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않고 그 얘기는 뭐야? 더 이상 같이 놀려고 하고 가서 보호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러시아와 중국, 미국 세 강대국이 그냥 고립돼서 지들은 강자라고 하는데 강자는 남이 인정하고 따를 때 강자야. 근데 왕따를 당해. 한 학급에 돈 많고 똑똑하고 이런 애가 있는데 아무도 걔를 좋아하지 않고 안 노리려고 그래. 그럼 걔가 강자가 되나? 강자란 많은 약자가 따라서 중심이 될 때. 그게 강자지, 그치? 근데 러시아나 중국은 원래 따르는 나라가 없었어. 미국은 다른 나라가 있으니까 이게 어떤 부분 견제가 되고 했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잘 살고 거대한 국가들이 다 전부 다 이제 약소국으로 전락할 일만 남은 거야. 마음이 강자여야 현실이 강대국이 되는 현실이 오는데 마음을 지금 약자로 쓰잖아.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잖아. 러시아 가해자를 하잖아. 우크라이나를 막 뺏고. 그런 강자를 누가 줘요? 강자가 아니지. 가해자지. 싫어하지 그치? 중국도 어떤 나라를 도와주고 이런 것보다는 공격하고 뺏고 대만을 침공하려고 이런 식이지. 근데 이제 미국도 손해 안 보겠어 나는. 안 도와줘. 하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공격하면서 너희들한테 뺏겼어. 멍청한 우리 대통령이 돈 줬어. 이런 식의 발언을 막 해. 수치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게 멍청하고 무언가를 잃는다고 그런 눈으로만 보고 있다는 게 이제 어제 만천하에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유럽 쪽에서는 이제 우리는 미국은 우리를 버렸다. 더 이상 자유세계 리더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체적으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뭐 남은 선택지가 뭐가 있어? 미국이 안 도와주면 유럽과 연대하는 거지. 유럽과 연대하고 자기들 히토리 광물 팔고 해서 자력으로 일어서야지. 그 수밖에 없지. 만약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다시 이제 트럼프한테 굽히고 들어가면서 소용없어. 트럼프는 뭐 굽히지 않았다고 저러는 게 아니야. 최대한 손해 안 보고 다 뺏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보다도 더 빼앗는 가해자 마음이 센 사람이야. 그러니까 러시아는 작은 도둑놈이라면 이 미국은 지금 큰 도둑놈이야. 트럼프는. 엄청 큰 도둑놈이라 그런 거 소용없어. 이제 앞으로 세계는 각자 도생이야. 즉 강자 마음으로 살아나야 돼. 강자 마음을 쓰는 사람만 살아나. 어떻게? 저렇게 다 약자 마음만 써. 미국도.
처음에 강자 마음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단시간에 몇백 년 안에 세계 최강대국이 된 거야. 미국이 뭐가 있었어? 아메리카로 건너간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이 서부 개척 시대에 없었어. 근데 단기간에 성장한 게 상생하려는 마음.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야. 전 세계 평화. 유엔 창설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톰 아저씨. 그래서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와서 도와주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나라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을 좋아하고 선망해. 그러면 그 의식의 힘, 어떤 나라를 되게 좋아하고 선망하면 그 힘이 세져, 에너지가. 그러면서 강대국이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 제품을 좋아하고 팝송을 부르고 영어를 해야 뭔가 이렇게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던 시대가 있었어. 그래서 그 의식의 힘으로 강대국이 된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트럼프 닭대가리가. 그러니까 그냥 돈이 미국을 처음부터 돈이 있었나 보면서 정말 마음을 모르면 저렇게 등신짓을 해. 그리고 돈만 많으면 강대국이야? 러시아와 중국.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나? 가해자 나라지.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좋아하지 않지. 언젠가 국력이 쇠퇴하고 떨어질 날이 있는 거지. 그래서 미국도 이제 쇠퇴를 하고 앞으로의 강대국 우리나라죠. 근데 우리나라는 또 아직도 가해자 피해자 마음이 센 약자 마음이야. 이제껏 싸우고 있잖아. 계속 서로 좌우로 나뉘어서.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가해자 피해자 마음으로 약자를 보면 자기로 투사해서 그냥 나라에 맡기고 올바르게 판단한 걸 받아들이고 하질 않고 뭐 탄핵 찬성 반대 이거 갖고 싸우고 있고 무슨 건수만 있으면 싸워. 국력을 소비하고 있고 약자 마음을 쓰고 있어요. 지금 이 과정들이 전부 청산하는 과정이야. 약자 마음을 청산하는 과정. 아픔 속에 죽어야 돼. 그래서 강자 마음으로 거듭나야 돼요. 다른 어떤 나라가 밖에서 얘기해도 딱 받아칠 수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가진 힘이 강대국이야. 핵만 안 가졌다 뿐이지. 근데 괜찮아. 내가 보기에. 왜? 핵은 터뜨릴 수 없어. 그거를 터뜨리는 순간 어차피 공멸이니까. 지구는 멸망하니까 그냥 보기 좋게 가지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핵은 안 쓰잖아. 그냥 재래식 무기 쓰잖아. 우리나라는 재래식 무기 강해. 그렇기 때문에 할 말 다 하고 세계 나라에서 중심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계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도 하고 강대국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야지 요리조리 눈치 보면서 우리도 미국한테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약자 마음을 쓰고 있다면 그걸 알아차려야 되겠죠. 국민이 정신 차리고 자기 마음을 보면서 약자 마음, 즉 가해자 피해자 마음 쓰는 걸 멈추고 미움을 멈춘다면 우리나라가 다음 강대국이 돼요. 왜? 우리나라는 약자를 도와주는 마음 크거든. 그렇죠. 되게 커요. 되게 크고 되게 베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로 우리나라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좀 확장시켜서 다른 나라도 좀 보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 우리 국민이 서로 힘을 합해져서 나라가 편안해지면 지금은 나라가 막 싸우고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서 그렇지 나라가 좀 편안하고 안정되면 다른 나라도 기꺼이 도와줄 수 있게 되거든. 일단 나라가 먼저 안정되고 그 다음에 남북 통일이 될 거예요. 미움이 그치면. 그러면서 엄청난 강대국이 돼. 남북 통일이 되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선진국이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음이겠지. 미움이 가라앉아야 되겠죠. 싸우지 않고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우리 국민이. 근데 그렇게 선택하려면 국민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긋지긋하다. 이 싸움 박질이. 아주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냥.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 나오거나 무죄 선고 나오면 또 싸울 거 아니야.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러니까 싸움의 소지가 있는 사람을 아예 지도자로 안 올려야 돼. 싸움의 소지가 없는 사람. 그래서 국민이 너무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도 않고 어떤 사법 리스크나 결점이 있지 않은 사람. 결백한 사람. 그런 사람을 좀 지도자로 한번 뽑아서 국민이 분열된 국민의 마음이 좀 통합되고 그 지도자가 조금 마음을 늘 메시지를 낼 때 좌우 국민을 아우르고 경상도 호남 아우르고 서민과 갑부들을 아우르고 다 이렇게 통합시켜서 녹여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이번에 뽑혀져서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통일이 되게 돼 있어요. 안정되면 통일돼. 통일이 되는데 이때 약간의 국지전이나 혼란이 있을지 모르지만 큰 전쟁은 안 일어나고 내가 보기에는 북계 정권이 그냥 망하면서 되게 돼 있어.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력은 강해지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겨. 일단 우리 국민이 굉장히 쫄아 있는 상태거든. 남북이 갈려서 그래. 늘
늘 언제 피해자가 될 줄 알아, 그치? 음. 언제 전쟁 나? 언제 가해자. 근데 이게 통일이 되면 마음의 여유가 급격히 생겨요. 아, 우리 전쟁 날지도 모른다는 그 위험이 훅 내려가면서 국가 신임도도 엄청 올라가고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평가도 엄청 올라가고 뭐 그때를 대비해서 막 주식 사준다는 분도 있을 정도로 우리 국가 신임도가 저평가돼 있지. 이런 네. 어떤 분단된 현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라 경제가 훨씬 좋아지고 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눈도 뜨고 우리가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어쨌든 격변의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그렇고 어제 미국 대통령의 언행을 봐도 그렇고 세계가 진짜 격변의 시기로 변화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구나. 그 이런 생각이. 개수치가 다 죽어야 돼요. 네. 그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나고 대단한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미국은 망할 거라고 내가 했죠.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 거야. 저렇게 미국의 이미지를 갉아먹고 마음 안에서 미국이 이런 나라구나, 이런 강대국, 우리를 지켜주는 지구방에 대해서 저런 양아치 같고 약소국을 짓밟고 돈밖에 모르는 깡패 건달, 지구의 건달이 됐을 때 그 미국에서 만든 제품을 누가 소비하려고 하고 그 문화를 누가 향유하려고 해. 그럴 때 미국의 경제는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협박해서 언제까지 뺏을 거야. 그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모르면 어리석죠. 마음을 알면 약소국도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